오늘은 드라마 로키에서 정복자 캉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원작에서 정복자 캉의 미래 버전이자 또 다른 변종인 이모투스가 어벤져스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슈들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이모투스는 정복자 캉과는 다른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어벤져스를 괴롭혀왔으며 헐크가 어벤져스를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모투스가 어벤져스와 싸우는 방식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모투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싸우고 있던 정복자 칸과 라마투들을 자신의 영역인 림보로 소환해 정복자 칸과 손을 잡고 어벤져스를 없애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모투스가 어벤져스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불멸의 신체와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 타임키퍼스 때문이죠. 과거 타임키퍼스는 우주를 살펴보던 중 지구에 있는 어벤져스가 우주로 진출하면 마블 멀티버스의 50%가 비참하게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이모투스를 자신들의 견습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모투스에게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벤져스를 없애라고 설득했고, 마블 멀티버스를 지키고 싶었던 이모투스는 충실하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참고로 타임키퍼스는 시간을 수호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짓을 해서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모투스는 여러 번 어벤져스와 격돌하면서 점차 어벤져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타임키퍼스의 생각과는 달리 때로는 어벤져스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모투스는 림보에 자신의 요새 크로노폴리스를 건설하고 누구든 림보에 오래 머물면 변하게 되는 스페이스 팬텀을 자신의 수하로 부렸는데요. 스페이스 팬텀은 다른 생명체의 외형과 능력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고, 이렇게 복사된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림보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모투스가 자주 사용하는 부하였죠. 그리고 이모투스가 어벤져스가 결성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스페이스 팬텀을 보내면서 헐크가 어벤져스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모투스의 명령을 받은 스페이스 팬텀은 지구에 도착해서 지나다니는 행인을 복제하고 그를 림보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맨션에 도착한 스페이스 팬텀이 일부러 어벤져스의 주의를 끌면서 방심하게 된 헐크도 자연스럽게 림보로 소환되죠. 그렇게 헐크가 된 스페이스 팬텀은 일부러 어벤져스와 불화를 일으켜 싸움을 일으키고 이후 길거리로 나와 도시를 파괴하는데요. 바로 그때 헐크의 친구 닉 존스가 나타나 경찰이 오기 전에 이곳을 탈출하라고 조언했고, 스페이스 팬텀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와 함께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한 스페이스 팬텀은 닉 존스와 헐크 사이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닉 존스에게 잠시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고 그곳을 떠나는데요. 그것을 본 닉 존스는 스페이스 팬텀을 막기 위해 자이언트맨과 와스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한편 헐크의 모습을 한 스페이스 팬텀은 토니 스타크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무기를 파괴하는데요. 그 당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갑옷을 충전하고 있던 아이언맨은 연락을 받고 급히 헐크를 찾아 나서죠. 참고로 1960년대 아이언맨은 슈트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콘센트를 이용했고, 슈트도 옷처럼 하나씩 입었으며 지상을 이동할 때는 신발에서 롤러스케이트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생각만으로 슈트를 착용하고 장갑과 비행기에 손가락만 넣는 것만으로도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신 방법이 굉장히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책이 출간된 1963년에는 이 모습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헐크를 만난 아이언맨은 헐크의 손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흘려보냈고, 진짜 헐크라면 쉽게 견딜 수 있었던 데미지를 버틸 수 없었던 스페이스 팬텀은 순식간에 변신이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스페이스 팬텀은 급히 말벌로 변신해 그곳을 빠져나갔고, 멍한 상태로 소환된 헐크는 자신을 공격하는 아이언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바로 그때 닉 존스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자이언트맨과 와스프가 그들의 싸움을 중지하면서 마침내 전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중단되자 기회를 보고 있던 스페이스 팬텀은 와스프의 모습을 훔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절대로 자신을 공격할 리 없는 말벌에게서 사악함을 감지한 와스프는 이 사실을 자이언트맨에게 알렸고, 그 덕분에 정체가 발각된 스페이스 팬텀은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 몸을 숨기죠. 참고로 초기 어벤져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와스프는 여성의 직관과 곤충의 초감각적인 부분이 합쳐져 악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능력은 이후 정복자 캉이 만든 스파이더맨 로봇이 다가왔을 때
오직 와스프만이 그의 사악함을 감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죠. 아무튼 공장으로 도망간 스페이스 팬텀은 방심하고 있던 자이언트맨을 복제하고 와스프와 헐크를 공격하는데요. 생각보다 헐크의 힘이 강력하자 당황한 스페이스 팬텀은 때마침 도착한 아이언맨을 복제했고, 그 덕분에 다시 림보에서 돌아온 자이언트맨은 헐크와 힘을 합쳐 또다시 아이언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전투에서 이탈한 와스프는 토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도너이드 블레이크 박사를 찾아 나섰고, 이 소식을 들은 도너이드 블레이크 박사는 와스프 몰래 토르로 변신하고 와스프와 함께 전투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전투 현장에서는 아이언맨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이언트맨과 헐크를 농락하고 있었죠. 그러자 와스프는 스페이스 팬텀 몰래 아이언맨 슈트로 들어가 슈트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토르가 천둥을 일으키면서 아이언맨 슈트가 녹슬어버리자 위기를 느낀 스페이스 팬텀은 토르의 모습을 취하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의 변신 능력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토르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스페이스 팬텀은 림보로 강제 추방됩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자 헐크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벤져스를 떠나는데요. 이때 헐크가 어벤져스를 떠나면서 한동안 어벤져스에서 헐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어벤져스 2권은 스페이스 팬텀과 림보가 처음 등장하는 이슈이자 헐크가 어벤져스를 떠난 이슈로 유명해지죠. 어벤져스는 릭 존스를 공식 멤버로 만들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릭 존스를 봐왔던 대부분의 어벤져스는 그의 가입을 원했는데요. 아쉽게도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입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어벤져스가 되지 못한 릭 존스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는데요. 그 무렵 이것을 보고 있던 이모투스는 어벤져스를 없애기 위해 또다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모투스는 스페이스 팬텀을 이용한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엔 제모 남작이 악당들을 모아서 창설한 마스터즈 오브 이블 팀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제모 남작 앞에 나타나는데요. 제모 남작은 처음 보는 이모투스가 갑자기 나타나 함께 어벤져스와 싸우자는 말을 하자 황당해하며 아스가르드의 전사 스커지를 내보내 그를 상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이모투스는 미국 전설에 등장하는 거인 나무꾼인 폴 버니언을 내보냈고, 그렇게 스커지와 폴 버니언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죠. 참고로 스커지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한 캐릭터로 원작과 거의 흡사한 외모와 M16 두 개를 사용하는 것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캐릭터인데요. 아쉽게도 영화에 등장하는 스커지는 원작에 비해 많이 너프된 캐릭터입니다. 사실 원작에 등장하는 스커지는 대부분의 아스가르드인들보다 더 큰 힘을 보유하고 있죠. 설정에 의하면 스커지는 약 65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과 모든 아스가르드인들을 뛰어넘는 스피드와 체력, 견고한 내구력, 반사신경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질병과 감염에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한 신체 나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전투도끼를 사용하지만 영화처럼 소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영화에서는 원작에 비해 약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졌죠. 그리고 이모투스가 소환한 폴 버니언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나무꾼 사이에서 민담으로 전해졌던 전설의 거인입니다. 그는 붉은 체크무늬 셔츠와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으며 거대한 파란 황소 베이브와 함께 다녔는데요. 그의 키는 구름까지도 닿을 정도로 거대했고 불리한 지형과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황소 베이브와 함께 다니면서 도끼 한 자루로 미국 대부분의 지형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미국 전설에 따르면 폴 버니언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명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으로 유명한 블랙힐스와 수천 개의 산맥들을 창조했으며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초대형 호수 5대호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폴 버니언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일본과 미국에서는 조각상과 뮤지컬, 영화, 게임, 책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마블 코믹스에서도 폴 버니언은 레전더리 아메리카에서 살면서 가끔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스커지와 폴 버니언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어느 정도 전투가 치열해지자 결국 제모 남작은 이모투스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벤져스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모 남작과 동맹을 맺은 이모투스는 어벤져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신문에 초능력을 준다는 거짓 광고를 실습니다.
한편 어벤져스에 들어가지 못한 릭 존스는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이모투스를 찾아가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모투스는 릭 존스를 사로잡아 1760년대 런던 탑에 수감해버리죠. 그러자 캡틴 아메리카는 사라져버린 릭 존스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그가 이모투스를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이모투스를 찾아가는데요. 이모투스는 캡틴 아메리카에게 어벤져스 중 한 명이 릭 존스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데려오면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에게 분노를 터뜨렸고 뜬금없이 공격을 받은 어벤져스는 캡틴 아메리카와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어벤져스는 이모투스를 찾아가는데요. 이모투스는 어벤져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릭 존스를 수감하고 있으며 릭 존스를 찾기 원하면 자신의 전사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벤져스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이모투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뽑아낸 전사들과 어벤져스의 전투가 시작되죠. 먼저 자이언트맨의 상대는 그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자이언트맨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요. 골리앗보다 힘은 달리지만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맨은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 그를 이길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이용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죠. 한편 아이언맨은 이모투스가 소환한 마법사 멀린의 강력한 마법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아이언맨이 주변의 소음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면서 결국 마법사 멀린은 균형을 잃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토르는 이모투스가 특별히 소환한 헤라클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어느 순간 헤라클레스가 창밖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토르는 그를 구해주었고 그것을 본 헤라클레스는 토르에게 감사하며 승리를 양보하죠. 이렇게 하나같이 자신이 소환한 전사들이 어벤져스에게 패배하자 분노한 이모투스는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릭 존스를 가둬놓은 1760년대 런던 탑으로 순간 이동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을 처리하면 릭 존스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무렵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마스터즈 오브 이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쳐있는 어벤져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이언트맨은 인첸트리스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스커지는 방심하고 있던 아이언맨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토르는 제모남작의 공격으로 양손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때마침 스커지의 공격으로 아이언맨의 리펄서가 파괴되면서 완벽한 승기를 잡게 된 제모남작은 기뻐하는데요. 바로 그때 릭 존스를 구해온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로 제모남작의 총을 파괴하고 연달아 스커지를 공격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와스프가 인첸트리스의 주의를 끌면서 마법에서 풀린 자이언트맨과 두 손이 자유롭게 된 토르가 전투에 합류하면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죠. 그리고 결국 어벤져스가 승리하자 위기를 느낀 인첸트리스는 이모투스가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버립니다. 그 덕분에 바론 제모와 인첸트리스, 스커지를 제외한 모든 인물은 이 전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굴욕적인 전투를 기억하고 있는 바론 제모와 인첸트리스, 스커지는 이후 힘을 합치자는 이모투스의 제의를 간단하게 무시해버리죠. 참고로 1964년에 출간된 어벤져스 10권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토르의 묘니르 공격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화입니다. 그리고 토르가 외치긴 했지만 어벤져스 어셈블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만화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끝나고 몇 분이 지난 후가 바로 이모투스가 정복자 칸과 라마투드를 림보로 소환한 장면인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